네, 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 방송 주식한 클래스 2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2부를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1부에 이어서 2부에서도 저희 난세영웅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먼저 알려드릴 텐데요. 지금 하단에 보이시는 이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 드셔서 촬영을 해주시면 링크가 될 텐데요. 그 링크를 타고 입장을 하시면 되겠고 또는 노란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식왕 난세영웅이라고 검색을 하셔도 바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매일매일 종목에 대한 신호 또 톡방에서 주고 계시고요. 중요한 건 저희가 방송 중에만 톡방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입장을 하셔야지만 내일장부터 바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지금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 상담 바로 진행을 해드릴 테니까요. 오늘은 1시간 내내 또 상담 진행해 주신다고 하니까 고민 있으신 분들은 바로바로 들어오셔서 좀 함께 이야기하시고 전략을 좀 잡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호전 시럽 나와 있습니다. 매수가 13,000원에 진입을 하셨고 비중은 3% 갖고 계십니다. 이어서 오늘 마무리 상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호전 시럽 1.87% 하락을 했고요. 일단 1,500원에서 문을 닫은 모습이 나와주고 있네요. 일단은 손실권에 또 계신 상황인데 호전 시럽부터 한번 첫 번째로 한번 전략 잡아주실게요, 전문가님. 네, 이 종목은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 이제 섬유주죠. 의료 관련주인데 이제 스포츠웨어를 주로 생산하는 회사죠. 이 회사 일단은 실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출액이 올해 연말 보시면은 전년 동기 대비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영업이익도 일단은 실적 굉장히 좋게 예상이 되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이제 작년 상반기에는 적자를 기록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반기부터 이제 흑자로 돌아서면서 이제 영업이익이 무려 작년도에 206억을 기록을 했고 이제 올해는 258억이 예상이 되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이분이 상 가격이 이제 13,000원인데 최근에 한번 수급을 보시면은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조금씩 샀죠. 이 종목은 이제 외국인들이 조금씩 사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투시는 샀다 팔았다. 뭐 최근에는 4월 말에는 샀다가 또 이번 주 들어서는 매도하는 모습이고 연기금을 일단은 관여를 안 하는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시면은 8,500원 1월 달에 8,500원 저점을 해서 12,500원을 기록한 상태에서 지금 이제 12,000원에서 계속 돌파를 못하고 이때 이제 무너지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하락을 하다가 지금 이제 10,000원대 초반까지 왔는데 현재로서는 지금 이 하락세가 다시 상승으로 터닝하기에는 좀 차트상으로는 어려운 모습이에요. 아직까지도 계속 내려갈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다음에 RSI도 결국에는 이제 이게 이 저수지를 이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더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어디까지 빠지느냐 그게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10,000원대 초반에서는 어느 정도 아마 하락이 멈춰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제 그 뒤에는 일단은 어떤 거 실적이라든가 또 모멘텀 리오프닝 모멘텀으로 해서 좀 올라갈 텐데 올라간다 하더라도 좀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리고 이 종목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모습이 안 좋은 게 이 보시면은 이런 억각으로 이 보시면은 후행스편이 올라가는 이런 거에 보시면은
주가는 이렇게 과거에 올랐는데 허용 스팬이 이렇게 억가로 내려왔거든요. 이런 네. 모습은 좀 하락을 예고하는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제가 볼 때는 좀 더 하락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일단 아까 뭐 외국인들이 수급도 보셨지만 그런 수급이 호전되기 전까지는 좀 더 하락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투신의 이런 어떤 그 매도에서 매수로 전하는 시점이 아마 상승 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첫 번째 종목 호전 실업부터 먼저 만나보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이쪽에 나와 있는 QR코드 읽으셔서 입장을 하신 다음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신 후에 저희가 실시간 상담 바로 연결을 해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을 하셔서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호전 실업 한번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SBI 인베스트먼트 올라와 있습니다. 매수가 1,900원에 진입을 하셨고 비중은 28% 갖고 계시네요. 네, 이 종목도 이어서 종가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네, SBI 인베스트먼트 1.53% 상승을 했고요. 일단은 1,655원에 문을 닫은 모습이네요. 오늘 하루 흐름까지 이어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 1,630원에 오늘 출발을 했었는데요. 이내 또 상승 바로 가져가면서 1,685원 선 장중에 터치를 했었습니다. 이내 또 횡보를 하다가 상승폭을 조금은 줄여가더니 오늘 1,655원에 일단 마무리가 된 모습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네, 두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 비중은 좀 있으신데 어떻게 보실까요? 이 종목은 이제 가상화폐 관련주도 되고 그다음에 야놀자 관련주도 되거든요. 그쵸, 그럼 네. 야놀자는 이제 우리가 조만간에 뭐 나스닥에 상장한다 뭐 네.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종목이 계속 지금 바닥에서 지금 보시면은 오른 게 금방이죠. 이게 자꾸 이상한 화면이 나왔는데 네. 지금 11,500원대에서 1,900원까지 거의 50% 정도 올랐다가 지금 이제 조정을 받는데 이 시점이 11,700원 어떤 면에서 눌림목이었는데 여기서 뚫지를 못하고 빠졌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1,600원까지 왔다가 다시 이제 오늘 1,700선 근처에 왔다가 이제 다시 좀 무너졌는데 일단은 흐름 자체는 그게 나쁘지는 않다고 보고요. 어느 정도 일단은 하락세는 멈춘 것 같고 추가적으로 일단은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면 이 종목을 한번 실적을 보시면은 나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창투사 관련주들은 투자한 어떤 기업들이 상장만 되면은 수익이 많이 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네. 창투사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그 주가 예측이 어려운 것 자체는 왜냐하면은 그 투자한 기업들의 내용을 모르거든요. 그걸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가 이제 답답한데 일단은 작년에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거의 뭐 한 70% 증가를 했고 매출액도 거의 뭐 50% 이상 증가한 거 봐서는 올해도 이런 여세를 몰아봐서는 아마 좋은 실적이 기대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종목들이 어떤 거 실적에 의해서 평가를 받는 게 아니라 테마에 따라서 지금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하니까는 정상적인 모습보다는 급등락 패턴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가상화폐 관련주가 또 뜨면은 오르고 또한 야놀자 또 상장 이게 나올 때마다 또 올랐다 빠지고 그렇죠. 이런 거를 이제 반복하는 건데 수급을 본다 하더라도 이제 이 종목은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수급은 뭐 투시는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뭐 샀다 팔았다 한 거고 연기금은 개입을 안 하고 결국 이제 우리 외국인들하고 개인의 싸움인데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샀다고 해서 오르는 건 아니에요. 이 주가라는 게 우리가 항상 보면 뭐 외국인하고 기관이 사서 쌍끌이 매수해서 뭐 좋다고 하지만 네.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기관 외국인보다는 개인들의 파워가 더 세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급이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할 때 쌍끌이 매수가 꼭 좋은 건 아니고 개인들도 수급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가를 올리는 게 수급이거든요. 어떤 면에서는요. 네. 수급이 진짜 올리는 게 수급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뭐 개별종목도 오르는 것도 보면은 기관 외국인이 아니라도 개인들이 올려서 오르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창투사 관련주들은 어떤 뭐 기관 외국인보다는 어떤 개인들이 아마 수급이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거를 때 명심을 하시면서 뭐 테마주 어떤 뉴스가 나올 때마다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이분이 이제 매수가가 1,900원이면은 현재 약 4월 26일 날 그때 아마 매수하신 것 같은데 한 번 또 이 종목 이런 종목들은 상한가를 기록할 수도 있거든요. 장중에 보통 네. 뭐 이 종목들은
오르면은 뭐 10% 이상씩 오르기 때문에 충분히 아마 이 가격대에서는 좀 더 기다리시면은 슈팅할 때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SBI 인베스트먼트 수급이랑 또 같이 봐주셨습니다. 일단은 뉴스거리 역시 또 테마로 나올 때 또 역시나 다시 한번 슈팅을 좀 가져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매수가 근처까지는 충분히 또 올라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종목도 다시 한번 제대로 좀 살펴보시면서 지속적으로 살펴보시면서 가져가시고 또 한번 살펴보시길 바랄게요. 네, 두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휴마시스입니다. 이 종목은 매수가 14,250원에 들어가셨고 비중은 27% 갖고 계신 상황인데요. 역시나 종가부터 한번 보고 전략 잡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휴마시스는 1.21% 상승을 가져갔고요. 12,500원에 마무리가 된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 흐름 이어서 한번 살펴보시죠. 네, 휴마시스 오늘 12,350원에 출발했었다가요. 이내 상승 가져가면서 12,750원 선까지 터치를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상승폭을 오후장 들어가면서 줄여가더니 오늘 1%대에서 일단 마무리가 됐고요. 12,500원에 문을 닫았습니다. 최근 흐름까지 이어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마시스 17,700원대에서 쭉 좀 밀려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4월 초부터 쭉 밀려나면서 5월 초 일단은 12,000원대에서 계속해서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휴마시스도 일단은 손실이 있으신 상황입니다. 비중도 한 27% 갖고 계신데 이 종목도 이어서 한번 전략을 잡아주실까요, 전문가님? 지금 우리 이런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이제 확진자 수가 피크를 쳤다가 이제 빠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 결국에는 이렇게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아마 그러면 굉장히 실적이 뭐 올해까지는 좋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과연 내년 이후부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거 봐서는 좀 암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네.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주식을 미래를 보는 건데 미래가 없거든요. 현재는 좋은 게 좋지만은 네네. 미래가 문제이기 때문에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실적이 좋은데 과연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래가지고 항상 피크아웃 얘기 나오면서 주가가 오르지 못하고 또 빠지거나 네. 횡보를 하는데 이런 테마주들은 이 종목이 15,000원에서 작년 11월, 올 1월에 1월 중순만 해도 15,000원 하던 게 갑자기 보름 사이에 더블이 올랐거든요. 그러면 휴유증이 크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틀 동안 급등을 했는데 이날 2월 4일 날 급락을 했죠. 거의 뭐 하한가까지 갔어요.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갭 상승을 하다 보니까 갭을 메꾸게 되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완전히 수급에서 무너졌고 결국에는 이제는 12,000원까지. 그러니까는 1월 달에 저점보다 더 내려왔죠. 현재로서는 거의 이제 이 저수지에서 이렇게 있는 모습인데 과연 이 종목이 과연 진단 키트가 다시 코로나가 창궐이 돼서 이런 진단 키트주가 관심을 받기 전까지는 네. 좀 제가 볼 때는 어려운 흐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물론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어떤 그 기술적인 반등도 기대는 되지만 현재로서는 좀 어떤 코로나가 어떤 팬데믹 이런 상태에서는 엔데믹 상태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좀 진단 키트 관련주들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이제 그 중에서도 또 계속 진단 키트들이 순환매를 하고 있으니까 언젠가 한번 또 오를 수 있는 기회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2분 이상 가격이 14,200원이면은 결국엔 현재보다 한 20% 올라야 되는데 네. 20% 오르기에는 물론 이제 한 번에 슈팅 나면 오를 수도 있겠지만 어떤 모멘텀 자체는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휴마시스 살펴보셨습니다. 일단은 기술적 반등은 나와줄 수는 있겠지만 코로나 관련해서는 이제 좀 이슈가 사그라드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새로운 모멘텀이 있기 전까지는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으니까요. 휴마시스도 좀 잘 살펴보신 후에 대응을 좀 하시길 바랄게요.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으로 또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다음으로는 SD 바이오센서 올라와 있습니다. 이 종목은 매수가 58,000원에 진입을 하셨고 비중은 10%또 역시 갖고 계시네요. 종가부터 한번 또 보겠습니다. 네, SD 바이오센서는 0.11% 오늘 강보합권 마무리를 한 상황이고요. 46,650원에 종가를 또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하루 흐름까지 또 살펴보시죠.
네, 이 종목 오늘 47,250원까지 장 초반에 터치를 했었습니다. 이내 또 다시 한번 상승폭 줄여가더니 46,350원까지도 내려갔었고요. 오늘 강보합권 마무리가 되면서 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46,650원 마무리가 된 모습이고요. 최근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SD 바이오센서도 55,000원대에서 일단 쭉 한번 밀려나는 모습이 나와주더니 44,000원까지도 떨어졌었고요. 일단 오늘은 46,000원대로 다시 한번 올라와 준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매수가에서는 조금 떨어진 상황입니다. 4월 초에서는 55,000원 선까지 갔었는데 이 종목도 한번 봐주실까요? 이 종목도 아까 종목 있죠. 휴마시스는 같은 네.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진단키트 관련주여 가지고 2월 초에 급등했다가 그 다음 날부터 이제 거의 반하한가 맞으면서 꾸준히 하락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 종목은 그래도 지금 저수지에서 좀 탈피한 모습이거든요. 어느 정도 나왔고 그다음에 수급을 보니까 지금 보면 외국인들이 꾸준히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연기금도 사고 있고 투신 사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이 종목이 급등할 때 이런 연기금이나 투신이 좀 담은 거 아닌가 생각이 되고 워낙 많이 네. 빠졌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좀 반등도 기대를 하고 있겠지만 과연 어디까지 오를지는 뭐 아무도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바닥에서 탈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네. 이런 거 봐서는 이 종목은 아마 이분이 사진 가격 55,000원 정도는 충분히 만회가 가능하다 생각이 되는데 아마 1차적인 거는 이때가 지금 58,000원대에서 박스권은 고점에 있었거든요. 네. 그 58,000원에서 44,000원이면 약 한 14,000원 정도는 지금 하락한 상태에서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런 걸 얘기할 때 절반 정도는 오른다 생각하면은 네. 47,000원까지는 그래도 거의 올라갈 수 있는 상태인데 지금 바닥에서 어느 정도 한 5% 정도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한 5만 원까지는 무리고 아마 49,000원, 아마 5만 원 언저리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되시면은 아마 비중을 좀 조금 줄여면서 네.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SD 바이오센서도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5만 원대 부분까지 왔을 경우에는 비중을 조금씩 줄여 나가라라고 또 확인을 해주셨으니까요. 잘 한번 또 체크를 하시면서 비중 축소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유진기업 들어가셨네요. 유진기업은 4,990원에 들어가셨고 비중은 10%또 갖고 계십니다. 종가부터 한번 볼까요? 네, 유진기업 오늘 0.39% 소폭 또 하락을 했고요. 일단은 5,100원에 또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최근 하루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유진기업 오늘 5,130원대에서 출발했다가 5,150원 선까지 일단 올라오기도 했었습니다. 이내 다시 한번 또 내려가더니 5,100원 선에서 일단 마무리가 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최근 흐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진기업도 5,000원대에서 일단 4,000원대, 5,000원대에서 쭉 올라와 주다가요. 일단은 5,000원 선까지, 5,200원 선까지도 올라와 줬었습니다. 4월 말경에 큰 움직임도 나타내지 않다가 일단 오늘 5,100원에서 마무리가 된 모습을 기록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그래도 수익권에는 계신 상황이네요. 어떻게 보실까요, 유진기업은? 네, 유진기업은 우리 레미콘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네. 그래서 유진기업이 유진투자증권의 또 대주주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많이 하는 회사인데 사실 최근에 보면 이제 시멘트 가격 이런 종목도 이제 오르면서 이런 이제 레미콘도 그 다음에 올릴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 종목도 사실을 보면은 그 실적이 나쁘지도 않고 실적 괜찮아요. 실적 보시면은 작년도에 매출액이 1조 3천억에 영업이익이 554억. 물론 이제 2020년보다는 좋아졌지만 네. 2019년에 비해서는 이제 절반밖에 안 되는 수준이에요 영업이익이. 그럼 이제 코로나 영향으로 이제 보면 되는데 과연 네. 그러면 이제 올해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기치가 주목이 되는데 네네. 분명히 레미콘 가격은 오른다고 생각을 하면은 실적은 분명히 좋아진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이제 주가에 반영이 돼서 지금 바닥이 1월 말에 4,200원에서 5,190원, 약 한 20% 정도 오른 상태거든요. 네. 그리고 종목이 빠지질 않고 계속 고가 놀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기준선인데 기준선 5,077원을 계속 유지하는 모습이거든요. 네. 장중에 하회했다가 다시 올라오는 거 모습을 봐서는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지지선으로 유지가 되면서 여기서 한번 밀리지만 않는다면은 추가적으로도 상승이 가능한 그리고 레미콘 가격만 나왔다 오른다 하면은 분명히 또 슈팅이 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조금 약수익이지만 향후에 좀 더
추가적으로도 수익이 가능한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진 기업도 앞으로 또 일단 올라갈 가능성이 또 있다. 뉴스나 이슈거리도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련 또 시멘트, 레미콘 소식을 확인하시면서 일단 홀딩 전략을 주셨으니까요. 유진 기업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또 다음 종목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튜디오 드래곤 올라와 있습니다. 매수가는 94,500원에 들어가셨고 비중은 일단 4% 갖고 계신 상황이네요. 이 종목도 종가부터 보고 전략 잡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스튜디오 드래곤 강한 상승이 또 한번 나와줬습니다. 4.85% 상승을 했고요. 86,400원에 마무리가 된 모습입니다. 하루 흐름까지 이어서 한번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82,400원 시가 출발했었는데요. 이내 쭉 올라와 주면서 장중에 87,900원 선까지도 터치를 했었네요. 5장 들어서면서 상승폭을 조금은 좀 줄여 나가긴 했지만 그래도 오늘 4%대 위에서 마무리가 된 모습이고요. 86,000원대에서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아직은 손실권에 또 계신 상황인데 스튜디오 드래곤은 앞으로 또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이 종목이 일단은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거든요. 네. 올해도 굉장히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네. 작년이나 올해 레포트 보면은 이런 콘텐츠 중에서는 탑픽이 스튜디오 드래곤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목표가도 뭐 12만 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네. 근데 이 종목이 잘 가다가 빠진 이유는 뭡니까? 지난번에 며칠 전에 넷플릭스가 네네. 급락하는 바람에 그때 영향을 받아가서 네. 이제 급락을 했었죠. 그러니까 수급을 보시면은 지금 뭐 외국인들은 대량으로 매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투신도 어떤 면에서는 매수 매도가 반복이 되는 그런 모습인데 네. 연기금은 그래도 조금이나마 그래도 매수한 흔적이 있거든요. 물론 네. 이제 이 4월 달에만 해도 이제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산 것도 있지만 그 이유로는 연기금을 이렇게 개입을 안 하는 모습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일단 넷플릭스 영향이 인해 가지고 이 종목이 95,000원까지 갔다가 지금 그 넷플릭스 영향으로 8만 원대 초반까지 내려왔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오늘은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지금 봐서는 어떤 넷플릭스의 어떤 그런 실적이 과연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물론 양상이기 때문에 네. 그건 어떤 거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워낙 그 급락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아마 기술적 반등으로 봐서는 95,000원에서 지금 8만 원이면 15,000원 정도 하락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마 8만 원에서 9만 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 생각이 되거든요. 워낙 이제 변동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게 예측이 되지만 이분이 상 가격이 94,500원 거의 뭐 그 고점이거든요. 단기적으로 4월 13일 날 사신 것 같은데 아마 단기적으로 아마 94,500원을 오르기는 힘들 것 같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9만 원대 언저리까지는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워낙 올해 그 탑픽 종목이기 때문에 또 상승하기 시작하면 또 무섭게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한계로 봐서는 아마 95,000원 이번 이상 가격이 거의 뭐 탑 가격으로 일단 예상이 되기 때문에 9만 원대 초반 정도까지 해서는 정도 어느 정도 좀 비중을 뭐 비중이 4%밖에 안 되니까 네. 그때는 어느 정도 좀 매도를 하는 그런 전략을 가졌으면 합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 일단은 올해 탑픽 종목으로도 꼽히긴 했으니까 일단 성장성 있다라고 봐주셨는데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94,000원대까지는 오긴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9만 원대 오게 될 경우에는 일단은 매도를 좀 하셔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한번 잘 대응을 좀 가져가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 올라와 있습니다. 굉장히 종목명이 기네요. 네, 이 종목 매수가 12,400원에 진입을 하셨고 비중은 3% 갖고 계십니다. 오늘 마무리부터 보고 한번 또 전략 잡아보겠습니다. 네, 이 종목 오늘 보합권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거래가 동일하게 일단은 12,000원에서 문을 닫은 상황이고요. 오늘 하루 흐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이 종목도 오늘 12,050원 선까지도 한번 갔다가 큰 움직임은 없이 일단 장중에 또 11,000원 선까지도 한번 내려가기도 했었네요. 이내 또 보합권 마무리가 되면서 전거래가 동일하게 끝난 상황이고요. 네, 최근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서도 한 12,000, 13,000원대에서 움직임이 나타내다가 4월 중순경에 한 14,000원 선까지도 터치를 했다가요. 다시 한번 좀 밀려나면서 11,000원대까지도 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오늘은 또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면서 일단 12,000원으로 다시 한번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사실 이 회사는 좀 특이한 그 바이오 회사거든요. 네. 미충족 의료 수요가 높은 질환을 이런 어떤 치료하기 위한 혁신 신약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니까 실적은 당연히 안 좋겠죠. 이게 네. 이제 성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뭐 궤양성 대장염이라든가 특발성 폐섬유증, 비세포성 폐암 등 아마 희귀 질환에 대해서 혁신 신약을 개발하다 보니까 실적은 당연히 계속 적자가 지금 누적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아마 수급을 보시더라도 뭐 기관이나 외국인의 뭐 특별한 동향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이제 차트로만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이 종목이 그렇게 큰 움직임이 없어요. 뭐 많이 올라야 10,000원에서 15,000원 사이에 오르기 때문에 변동폭이 작거든요. 그럼 네. 결국에는 최대 변동폭이 한 6,000원, 최소 변동폭 한 4,000원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한번 오를 때 크게 오를 수 있는 여지는 좀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꾸준한 이런 종목인데 현재로서는 이제 12,000원대 계속 횡보를 하는 모습인데 이분이 산 가격이 12,400원이니까 충분히 하루에 뭐 등락을 이용하더라도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는데 네. 그런 어떤 거 혁신 의학에 대한 어떤 임상 개발 뉴스 이런 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주가는 계속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일 것 같으니까 네.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런 어떤 과연 바이오나 이런 혁신 신약 뭐 우리 임상 관련주들을 사신다 하더라도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좀 더 이 어떤 변동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아마 지금 12,400원이 매수가니까 아마 현재 가격에서 좀 더 올라오면 본절선에서 매도를 하시고 다른 이런 비슷한 바이오 업종으로 갈아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 한번 봐주셨습니다. 일단은 본절가 근처에서 매도를 좀 권하셨는데요. 종목 교체를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일단 다른 바이오 업종도 또 잘 살펴보시면서 이 종목도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삼화 콘덴서 올라와 있습니다. 매수가 55,000원에 들어가셨고 비중은 10% 갖고 계십니다. 역시 마무리부터 보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삼화 콘덴서 오늘 0.73% 상승을 하게 되면서 우리 시청자분 매수가까지 일단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하루 흐름 한번 보고 또 전략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화콘에서 오늘 54,600원 시가 출발했었는데요. 오늘 55,300원 선까지도 장중에 터치를 하면서 큰 움직임 없이 횡보를 하다가 오늘 0.73% 빨간불을 켜면서 일단 마무리가 된 모습이고요. 시청자분 진입한 55,000원에서 딱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일단은 본절까지 온 상황인데 네, 이 종목은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이 종목도 좀 알찬 회사예요. 실적도 꾸준히 나는 회사고 작년에도 매출액이 2,620억에 영업이익이 332억. 올해도 2,860억에 390억이기 때문에 꾸준히 영업이익이 일단은 이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이제 만드는 건 MLCC 적충 세라믹 그거를 만드는 회사인데 네. 결국에는 이제 수급으로 보시더라도 그 주가가 못 올랐던 이유는 연기금들이 계속 팔았거든요. 투시는 개입을 안 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연기금을 계속 팔다 보니까는 이제 주가가 힘을 못 썼는데 이 종목은 거래량이 많지가 않아요. 사실 거래량이 많지다 보니까는 이런 연기금이나 투신의 입장에서는 이런 유동성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팔고 싶을 때 팔아야 되는데 이렇게 거래량이 없는 거는 어떻게 되나 살 때는 올려서 사야 되고 팔 때는 내려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유동성 리스크가 굉장히 크거든요. 사실은 네. 이런 종목은 그 우리 그 회사 입장에서는 자산운용사나 연기금 입장에서는 컴플라이언스 팀에서는 이런 종목들은 좀 이렇게 뭐라 그러나 경고를 받아요. 왜냐하면 유동성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중에 팔아야 되는데 그런 리스크 때문에 하기 때문에 네. 이 종목이 살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좀 실려야 되는데 뭐 투신도 이런 좋은 종목을 안 사고 있는 상태에서 연기금도 계속 팔지만 파는 규모 자체가 적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거래가 없기 때문에 네네. 많이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거로 봐서는 연기금이 계속 제가 볼 때는 소량 계속 팔린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이제 거래량이 터져가지고 1월 11일 날 보면 그 이날 이제 상한가 근처까지 가면서 거래량이 터졌는데 네. 그 이후에는 뭐 거래가 별로 없어요. 이런 거 봐서는 이 연기금의 입장에서는 답답하겠죠. 네네. 그래서 그렇지만 어차피 물량을 줄인다고 생각하면은 계속 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주가가 거의 지금 박스권 바닥에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오르는 일만 남았지만 아직도 연기금들이 이렇게 파는 거 봐서는 매물이 더 있지 않나 생각이 되면서 이 종목 좀 아쉽지만 이분은 55,000원이면 거의
매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오를 수는 있겠지만 네. 상대적으로 뭐 연기금들이 계속 파는 거 봐서는 빠지지는 않겠지만 오른다 하더라도 그 폭은 적을 것이다. 차라리 이런 종목들은 좀 거래량이 많은 종목으로 갈아타서 오르든 빠지든 뭔가 이렇게 탁탁 이렇게 순간적으로 그런 스릴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 종목은 좀 그런 맛은 없는 종목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막 콘덴서 체크를 해 보셨습니다. 일단 수급적으로 봤을 때 올라올 가능성은 있지만 크게 좀 뛰어오르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봐주셨는데요. 일단 사막 콘덴서 알짜 회사다라고도 체크를 해 주셨으니까 한번 알맞게 또 대응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저희 코스맥스 또 톡방에 올라와 있네요. 매수가는 81,600원이 들어가셨고 비중은 15% 갖고 계시는 상황이고요. 오늘 또 마무리 보고 한번 전략을 잡아보겠습니다. 네, 코스맥스는 오늘 좀 하락을 했네요. 3.17% 빠진 상황이고요. 82,400원에 문을 닫았습니다. 이 종목도 하루 흐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맥스는 85,100원에 오늘 시가를 출발했었는데 쭉 오늘 우하향하는 흐름을 나타내면서 82,300원 선까지도 하락을 했었고요. 오늘 3%대 일단 하락률을 기록을 하면서 82,400원에 문을 닫은 상황입니다. 일단 화장품도 관련해서 오늘은 조금 밀려나는 모습이 나와줬는데 그래도 아직은 수익권에 계신 상황입니다. 과연 이익 실현 하셔야 될지 아니면은 어떻게 하셔야 될지 좀 궁금한데 어떻게 보세요, 코스맥스는 전문가님? 이 종목은 보시면은 최근에 DB금융투자에서 과거의 목표가가 19만 원에서 9만 원, 거의 절반 이하로 이렇게 내려쳤거든요. 네. 이게 4월 26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주가 자체가 뭐 오를 수가 없겠죠. 물론 이제 화장품이라는 게 뭐 어떤 중국에 대한 어떤 의존 때문에 기대감, 우려반이 있긴 있는 상태인데 지금 뭐 기존의 어떤 그 회사들이 증권사들이 보면은 16만 원에서 계속 16만 원 유지하다가 이번에 DB금융투자에서는 19만 원에서 무려 9만 원까지 엄청 내렸거든요. 그러면 네네. 당연히 주가가 빠질 것이고 그다음에 수급에 있어서도 외국인들이 계속 파는 모습이고 투신도 계속 파는 모습, 연기금도 샀다가 좀 파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기관들이나 외국인이 판다고 해서 주가가 빠지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큰 어떤 그 주체들이 계속 팔고 있는 모습을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물론 최근에 주가 자체는 그래도 계속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2분 이상 가격 자체가 81,600원이면 어느 정도 수익은 난 상태지만 이 종목도 변동폭 자체가 이렇게 크질 않아요. 보시면은 지금 요 가격대 네, 75,000원에서 움직이는 게 이 9만 원 사이거든요. 그러면 이 네. 하가 15,000이면 20% 상태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물론 20%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만 이 가격대는 항상 여기서 박스권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 여기서 추가적으로 오르기 위해서는 뭔가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모멘텀이 있다 하더라도 이 종목은 오를 때마다 그렇게 탁탁 튀는 맛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제가 볼 때는 우리 그 개인들이 좀 싫어하는 종목 중에 하나지만 그래도 뭐 실적이라도 나쁘진 않아서 우리가 주가 자체가 이렇게 버티고 있지만 이런 종목은 실적이 한번 나쁘게 나오면 또 여기서도 또 반토막이 될 수도 있는 그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좀 피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코스맥스까지 또 체크를 해 주셨습니다. 좀 잘 잡아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종목도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금강공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수가 1,050원에 진입을 하셨고 비중은 5% 갖고 계신 상황이고요. 이 종목도 오늘 마무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0.40% 소폭의 상승을 가져갔고요. 9,950원에 일단 마무리가 됐습니다. 10,000원을 문 앞에 두고 일단은 종가를 형성했는데 하루 흐름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네, 금강공업 오늘 9,800원대 출발을 했었는데 10,000원 선까지 장중에 또 바로 터치를 했었다가요. 이내 다시 한번 상승폭 줄여가더니 오늘 9,870원 선까지도 또 내려갔었고요. 큰 움직임을 나타내지는 않다가 오늘 일단 소폭의 상승을 가져가면서 10,000원 문 턱 밑 앞에서 9,900원대에서 일단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네, 이 종목도 일단 약 손실권에 계신 상황인데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이제 건축 자재 관련주거든요. 그래서 네. 뭐 강간 뭐 여러 가지 임대 사업, 뭐 사료 이런 사업도 하는데 최근에 이제 금강공이라든가 강간 이런 주들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이 종목도 실적은 나쁘진 않아요. 작년에 영업이익이 259억, 올해 대한
400억대 이상이기 때문에 실적이 굉장히 좋아진다는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럼 이 종목이 아마 수급을 봐서는 외국인들이 좀 계속 비교적 매수하는 모습이고 연기금도 조금씩 사는 모습이고 투시는 이제 매수 매도가 반복하는 이런 모습인데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이 18,800원까지 그러니까는 바닥 7,000원대에서 18,000원까지 계속 올랐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조정을 받는 모습이고 어느 정도 지금 우리 전환선 기준선 자체가 9,960원 만 원대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네. 제가 보기에는 단기적으로는 만 원대가 저점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떤 빠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건축 관련주 해가지고 한번 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런 뭐 재건축이라든가 뭐 리모델링 뭐 이런 쪽에 가지고 뭔가 이슈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걸 봐서는 한번 이런 건자재 관련주들 뭐 시멘트라든가 뭐 레미건 뭐 철강 이런 관련주들 한번 다시 이런 중소형주들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금강검은 1,050원대면은 제가 볼 때는 매수 타임은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어느 정도 이런 가격대가 유지만 되면서 지금 좀 횡보를 한다 하면은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슈팅을 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계속 홀딩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금강공업도 살펴보셨습니다. 일단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 아직은 또 남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상승할 가능성 다시 한번 또 열려 있다라고 봐주셨고요. 일단 다시 한번 또 홀딩 전략 주시면서 지켜봐라라고 하셨으니까요. 금강공업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동제약 올라와 있습니다. 매수가 57,500원이고요. 비중은 32% 갖고 계시네요. 이 종목도 오늘 마무리부터 보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동제약 3% 오늘 일단 밀려난 상황입니다. 59,900원대에서 종가를 형성을 했고요. 하루 흐름 한번 살펴보면서 또 넘어가겠습니다. 네, 일동제약은 오늘 53,000원대에서 일단 쭉 또 다시 한번 밀려난 채로 3%대 하락을 기록을 한 상황이고요. 5만 원대 위에서 일단은 지켜내면서 일단 마무리가 된 모습인데요. 네, 비중도 조금은 있으시고 일단 매수가가 57,000원대입니다. 최근 들어서 일동제약 좀 올라와 줬었는데 네, 어떻게 보실까요, 일동제약은? 뭐 이 종목 아시겠지만 핫한 종목이죠. 네네.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 가지고 일본의 시노기 그렇죠. 제약하고 아마 공동 개발했다 가지고 이 종목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작년 12월에 16,000원에서 거의 5배 올랐거든요. 어, 올 4월까지.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이 올 시점이 됐는데 네. 15,000원에서 뭐 8만 원이면 거의 65,000원이 올랐기 때문에 적어도 조정은 32,000원 반을 받으면은 47,000원 정도가 딱 맞거든요. 역시 45,000원대가 빠지고서 이제 올라갔다 다시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 네. 65,000원이 또 이전 고점이거든요. 여기를 뚫기까지는 또 쉽지 않을 것 같고 일단 차트 모습은 후행 수편이 일단 억각으로 반대로 왔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 캔들이 올라가는 캔들이 억각으로 좀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인 하락도 저는 예측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한다면은 이전 저점이 45,000원까지는 한번 우리가 조정을 생각할 수 있고 그 이후로는 그다음 다시 한번 어떤 뭐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이제는 나올 게 거의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계속 변이 바이러스가 생기고 뭐 백신의 효과가 뭐 3, 4개월 지나 아니면 코로나를 걸렸던 사람들도 지금 뭐 3, 4개월이 지나면 또 효과가 없어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네. 아마 연말 아마 하반기 한 3분기 추석 때쯤에 가야 어떤 코로나가 다시 창궐 하느냐 안에 따라서 일동제약의 이런 주가 흐름도 제가 볼 때는 상승으로 갈 수 있겠지만 이렇게 대시세가 나는 종목은 조정받았다 하더라도 뭐 올라가긴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네. 이미 이익 실현을 했고 많이 그 손바꿈이 됐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올리려면 그만큼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일동작은 워낙 이제 그 알려졌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좀 그 상승을 좀 기대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일동제약 다시 한번 좀 오를 가능성은 조금 없다라고 봐주셨습니다. 일동제약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는데 앞으로의 흐름 좀 잘 지켜보시면서 시장에 대응을 좀 하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또 남은 시간 상담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진흥기업 올라와 있습니다. 매수가 2,107원이시고요. 비중은 15% 갖고 계시네요. 네, 역시나 종가부터 한번 보고 전략 잡겠습니다. 네, 진흥기업 오늘은 1.30% 하락을 가져갔고요. 2,655원 선에 일단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하루 흐름 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능기업도 오늘 2,700원대에서 움직임 크게 나타내지 않다가 오후장 들어서면서 조금 하락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하락을 하면서 오늘 2,655원에 문을 닫은 채 1%대 오늘 빠진 상황이고요. 일단 지능기업은 그래도 일단은 수익권에 또 계신 상황인데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이 종목이 작년도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매출액이 4,440여 개, 영업이익이 무려 433억이거든요. 그러면 전년도 147억보다 거의 200% 이상 증가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네.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다. 그럼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이 종목이 실적이 좋다 보니까 1,800원대에서 2,700원까지 50% 올랐거든요. 그러다가 지금은 아직은 고가놀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버티고 있거든요. 이 버티면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실적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실적이 악화된다는 악재가 나오기 전까지는 한 번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보이기 때문에 네. 2,107원은 지금 매수가니까 수익이 많이 난 상태인데 네네. 추가적으로도 한번 슈팅 날 수 있는 자리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가 매도 타임이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 내일이라도 장중에 또 장대 음봉이 나면 그때는 또 매물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일 이 장대 음봉이 나느냐 안 나느냐 아니면 또 추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또 계속 뻗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현재 수익권이니까 좀 더 지켜보시고 크게 어떤 뭐 마이너스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추가적인 상승이 저는 기대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내일 흐름을 아니면 내일 이후라도 아마 흐름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능기업 톡방에 올라온 상담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은 또 한 번의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내일장 흐름도 잘 지켜보시면서 아직은 수익권에 또 계시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능기업 한번 잘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다음으로는 룽투코리아 올라와 있습니다. 매수가 7,240원에 들어가셨고 비중은 19% 갖고 계십니다. 역시나 종가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룽투코리아는 3.33% 오늘 또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은 6,380원대에서 종가를 형성을 했고요. 하루 흐름까지 이어서 한번 또 살펴보시죠. 네, 룽투코리아도 오늘 역시나 6,620원대에서 쭉 하락을 하면서 우하향을 했고요. 6,370원 선까지 떨어졌다가 오늘 일단 3%대 하락을 면치 못한 상황인데, 네, 이 종목도 역시나 손실권에 또 계신 상황입니다. 룽투코리아 고민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이 종목이 무려 한 달 전에 4,800원에서 5,000원 이하였던 종목이 4월 초에 뭐 불과 1, 2주 만에 12,450원까지 올렸거든요. 네네. 이제 우리가 아시기에 이 회사는 이제 중국 기업이고 게임 개발 사업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제 신작인 이제 테라클라스가 중국에서 사전 예약 500만 명을 뭐 돌파했다라 가지고 이런 이제 기대감으로 이제 급등을 했었는데 네. 역시 급등한 후에는 이제 급락이죠. 그래서 5,000원대에서 뭐 4,000원대에서 12,450원이면은 거의 8,000원이 오른 거니까 조정을 받으려면 4,000원. 결국에 이제 8,450원이 일단 1차적인 어떤 하락 포인트인데 거기서 반등을 했다 다시 빠졌죠. 네. 현재로서는 워낙 이렇게 또 시세가 낮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기업에 대한 어떤 우리나라 투자대 인식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때는 어떤 거 오를 때는 그런 어떤 중국의 어떤 사전 신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지만 사실 또 뒤돌아보면 이게 과연 실적으로 연결됐는지 그다음에 흥행은 좋았지만 아니 사전 예약은 좋았지만 과연 흥행으로 이어졌는지 네네. 이런 거가 아직 나온 게 없다고 봐서는 실망감을 해서 매물이 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현재로서도 지금 워낙 많이 빠진 상태지만 아직도 주가가 올란 상태에서 후행습이 억각으로 내렸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상승보다는 추가적인 하락도 우리가 봐야 된다 해서 아마 6,000원대 초반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때부터는 이제 그의 추이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이 종목이 많이 빠졌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제가 볼 때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비중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줄이는 상태에서 아마 바닥에서 좀 더 싸게 사서 단가를 낮추는 이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룽투코리아까지 살펴보셨고요. 한 종목 정도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크라운제가가 올라와 있습니다. 일단은 매수가 11,250원에 진입을 하셨고 비중은 27% 갖고 계십니다. 역시나 종가부터 한번 먼저 보시죠. 네, 크라운제가 오늘 0.83% 상승을 했고요. 12,100원에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하루 흐름도 이어서 한번 살펴보시죠.
네, 크라운제가 오늘 12,000원대 초반에서 출발했었는데요. 11,600원 선까지도 다시 한번 밀려났다가 다시 한번 쭉 올라와 줬습니다. 다시 한번 12,100원 선까지 오후장 들어서면서 다시 한번 오름세를 나타냈고요. 0.8%대에서 일단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크라운제 같은 경우는 수익권에 또 계신 상황이네요. 네,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이 종목이 이제 이슈가 두 가지였죠. 이제 곡물가 인상에 따라서 그렇죠. 이제 네. 그런 혜택도 있고 또 이 회사가 이제 보면은 그 크라운 혜태홀딩스라고 같은 관련 회사가 군사 보호 구역에 또 땅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각을 해놔 가지고 상한가를 또 친 적도 있는데 네. 이제 현재로 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상승한 상태에서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이 종목이 이제 8,000원, 9,000원대에서 15,000원대까지 갔으니까 거의 한 12,000원까지는 빠져야 되는데 지금 그 시점에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시점이죠. 여기서 이게 눌림목으로서 다시 올라갈 거냐 아니면 또 다시 하락 건가 생각이 되는데 네. 테마 자체가 이제 곡물가는 뭐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영향을 받았는데 과연 이런 곡물 가격 다른 어떤 그 주변의 테마주들이 같이 상승하려면 따라서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하락한다면 또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런 어떤 그 관련주 이제 곡물 관련주 움직임을 봐야 되는데 현재 기준선이 어떤 면에서는 저항선이 되면서 계속 돌파를 못하고 돌파하더라도 밑꼬리 달래고 내려오는 모습이니까 지금 기준선 가격이 12,125는 현재 가격이니까 이걸 안정적으로 종가에 돌파를 하면은 추가적으로 이제 눌림목으로 되면서 올라갈 수 있겠지만 네. 이게 계속 저항선을 된다면은 또 실망매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이후부터도 이 가격대를 유지하는지를 잘 보셨다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크라운 제가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일단은 톡하는 상담소는 저희 시간 관계상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전문가님과도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어요, 전문가님.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마지막으로 알려드리면서 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이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을 하셔서 링크를 타고 입장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는 노란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난세영웅이라고 검색을 하셔도 빠르게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저희 방송 중에만 톡방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저희 내일장부터 바로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처럼 이렇게 종목에 대한 상담도 진행을 해드리니까요. 일단은 들어오셔서 시황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한 고민들 함께 한번 나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2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는 10분 쉰 후에 9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